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산에 살고 계신 정대성이라는 분의 18만 원짜리 진공관 키트 조립된 거를 소개를 한번 했는데요. 그 뒤로 많은 분들이 주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댓글에 정대성 그분이 직접 연락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혹시 실명이 공개가 돼서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동영상을 내려달라고 그러시는 건가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이 오다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만드는 다른 진공관 앰프인 300B를 고속 택배로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저도 옛날에 앰프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선물을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서 앰프를 선물 받은 건 처음이어 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순진해 가지고요. 정말 선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앰프가 도착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앰프거든요. 제가 한번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앰프를 받았어요. 어, 근데 내부를 보면 이 300B 뭐 싱글 엔디드 앰프는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꼭 하나쯤은 소장하고 싶은 오디오 파일들의 꿈의 앰프이기도 한데요. 이 정대성이라는 분은 정말 실장의 달인이라서 부품들 실장하는 거나 이런 건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내부를 보니까.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300B인데 보통 보면 이쪽에 부품들이 막 집결해서 모여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되는데 이분은 이게 착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하듯이 도시 구획을 하듯이 부품들을 나눠가지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했고요. 그래서 수리나 하시는 분들이 보면 회로도도 쉽게 볼 수 있고 부품 교환도 잘 할 수 있게 정말 잘 해놨습니다. 네, 요건 다른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요건 뒷면인데 4옴, 8옴 연결과 입력을 두 개로 해서 이 스위치로 왼쪽, 오른쪽 입력을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필름 콘덴서인데 평활 캐파시트의 보충 역할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은 케이스가 씌어져 있지만 출력 트랜스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진공관 앰프를 받아서 청음을 한번 해봤는데 왜 선물이 아닌 줄 알았냐면은 소리가 되게 이상했어요. 300B는 원래 고음, 중음이 찰랑거리고 저음이 잘 안 나와서 뭐 처음에는 아주 산뜻하고 유려하게 들리지만 오래 들으면 약간 음악에서 비린내가 나고요. 그리고 저음을 안 받쳐주기 때문에 계속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진공관 앰프라 사실 저는 이 300B는 오래 소장할 수 있는 앰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앰프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들었을 때요. 첫 번째 문제가 일단 험이 있었어요. 그것도 듣는데 심각하게 영향을 줄 정도의 험이 웅 하면서 나는 거여서 이건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300B의 전형인 중음과 고음이 다 날아가고 없었어요. 되게 이상했었습니다. 마치 그냥 일반적인 진공관 앰프를 듣는 푸시풀 앰프를 듣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이 진공관 앰프를 밤새도록 한번 들어봤습니다. 왜냐하면 300B는 원래 저음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앰프는 진짜 저음이 너무 빵빵하게 나왔어요. 마치 6L6이나 KT88 정도의 저음이 막강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앰프 설계자가 중국 사람인데 어떻게 저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더 궁금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300B의 저음을 만들어내는 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앰프는 중음과 고음은 없었지만 저음은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앰프를 제가 홈도 한번 잡고 그리고 없어진 중음과 고음도 좀 살려서 완벽한 앰프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해서 개조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 앰프의 회로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 입력에서 볼륨을 거쳐서 6F3라는 초단관이 하나로 돼 있고 이건 러시아 관인데 중국에서 아마 카피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쌍삼극관입니다. 근데 하나는 3극이 들어가 있고 뒷단에는 5극이 들어가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이고요. 이 3극 신호가 그리드로 들어와서 1차 증폭한 다음에 150 나노페러 커플링 콘덴스트를 지나서 다시 2차 그리드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5극간이지만 세컨 그리드를 플레이트와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5극간을 3극 연결을 해서 증폭률을 낮춰놓은 그런 구조이고요. 이 관에서 증폭이 일어나면 다시 220 나노페럿을 통과하고요. 커플링 콘덴스를. 그 다음에 이 15옴은 아마 300B의 발진 방지용 저항으로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아로의 출력관인 300B 그리드로 입력이 되고 여기서 출력 트랜스를 거쳐서 출력이 되는 신호인데요. 일단 300B의 히트 밸런스는 언제나 그 험이 나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회로 설계자는 일단은 300B는 교류 히팅이 아니라 직류 히팅을 사용했습니다. RS606이라는 다이오드를 넣어가지고요. 5V짜리 교류를 직류로 만든 다음에 10,000페로짜리 평활 캐파시티를 거쳐서 이쪽에 공급을 하는데 보통 요 부분에 직류 히팅을 하기 때문에 교류 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에 47옴을 양단으로 나눈 고정 저항으로 험 밸런스를 대체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 초단에 있는 히트들은 다 교류 히팅을 했습니다. 근데 회로도는 대충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정류관이 두 개가 하나로 묶어져서 나가는 거고요. 이쪽에 10헨리의 초크 코일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47 마이크로페럿의 평활 캐파시티와 뒤에 220 마이크로페럿의 평활 캐파시티 두 개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파이형 평활 회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앞에 암페어 측정을 하는 계기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앰프의 홈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수정을 해야 되지만 일단 가장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앰프 설계자가 직류로 히팅을 하면서 교류는 완전히 없어졌을 것이라고 믿고 이 부분에 고정 저항을 붙여서 험 밸런스를 생략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서 험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이 저항들을 제거를 하고 험 밸런스를 구매를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일단은 험 상태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앰프를 열어놓고 험을 듣고 있는데요. 네, 이 정도면 솔직히 상당히 큰 험이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방해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걸 요걸 받았을 때 또 볼륨에도 잡음이 있더라고요.
네. 홈 소리가 잘 안 들렸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볼륨을 좀 키웠거든요. 네. 이 정도의 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험을 잡았어야 했었고, 뭐 험을 잡으면 아마 볼륨 잡으면 자동으로 잡힐 것 같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로도에서 보시면 보통 300p 싱글 엔디드는 NFP를 걸지 않는데 이 설계자는 여기 보시면 NFP에 12K 저항으로서 NFP를 걸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초단과 드라이브 단에서의 어떤 노하우도 있어서 저음을 막강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고음을 약간 누르고 저음을 살리기 위해서 NFP를 걸어서 이 초단 여기 이 부분에 넣어주는 요것이 아마 핵심일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저음이 많이 나오는데 또한 이 부분 때문에 중음과 고음이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뭐 저음을 죽이는 건 안 되니까 이 NFP를 없애는 건 안 되고 이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NFP를 살리고 대신에 고음과 중음을 살리기 위해서 요 부분을 바이패싱하는 캐파시티를 붙이기로 설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0.47 마이크로페르짜리를 붙였는데 발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얼마의 용량의 캐파시티를 붙이느냐가 아마 앰프의 설계나 기술자들의 노하우의 일부분이 되거든요. 일단 발진 영상 맨 처음에 0.47을 붙였을 때는 이렇게 앰프가 발진했었어요. 지금 요게 0.47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발진을 하죠. 그래서 일단 0.47은 안 되고 더 낮은 걸로 수정을 해서 일단은 험을 잡기 위한 험 밸런스 그리고 중고음을 살리는 NFP의 다른 디자인을 수정을 해서 앰프를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작업을 시작했고요. 지금 원래는 요 47옴짜리 두 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300B 아랫부분에 캐소드 쪽에요. 요 부분도 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요 부분을 먼저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연결해서 험 밸런스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험은 완벽하게 없어져서요. 완전히 험은 그 자체조차가 있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숙한 앰프가 됐고요. 또 혹시나 몰라서 리플이 있을까봐 원래는 하나의 평할 캐파시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용량 같은 걸로 추가를 하나 더 달아서 좀 여유 있게 이 부분도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0.47 마이크로페럿으로 NFP 디자인을 새로 바꾸는 거는 실패해 가지고요. 이거는 마일로 콘덴스라는 것인데 220 피코페럿과 130 피코페럿을 사가지고 요거랑 요거를 수정을 해가며 비교 청음해서 NFP가 가장 중고음이 좋은 상황을 청음을 하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요게 NFP에 붙어 있는 12K 저항인데요. 요 부분에 지금 얘들을 이제 얼기설기 해가지고 납땜 전에 비교 청음을 해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20이 좋으냐, 130이 좋으냐를 비교 청음을 하는데 보통 비교 청음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걸 다 붙여놓고 한 노래 듣고 한 몇 시간 듣다가 다시 부품 바꾸고 또 몇 시간 듣고 이렇게 하면 소리는 사람이 기억을 할 수 없는 감각 중에 하나라요. 물고기처럼 3초 뒤면 그 느낌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앰프의 비교 청음과 디자인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입력 라인이 두 개가 있으면
왼쪽은 이쪽에, 오른쪽 라인은 이쪽에 해서 이 스위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 오른쪽에 그 회로도를 바꾸어 놓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5초 간격으로 하면서 소리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단시간에 들어야만 정확하게 부품에 의한 소리 변화, 회로 변경에 의한 소리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반대편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죠? 다시 이쪽 스피커죠? 그러면서 중고음이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들으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비교 청음을 해야만 앰프를 수정할 때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NFP에 걸리는 12K 저항의 용량은 바꾸지 않고 원 디자이너가 사용한 걸 사용하기로 했고요. 요거를 바이패싱하는 220피코페러짜리 마일러 콘덴스를 위로 경유하게끔 최종 디자인을 변경하고 납땜을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네. 요 부분이 이제 완성된 부분이고요. 이쪽 두 개의 험 밸런스와 이 부분에 220피코페럿을 추가해서 중고음을 바이패싱해서 NFP에 좀 더 중고음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완성품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부분이죠. 수정한 부분. 이 부분. 그리고 험 밸런스. 네, 납땜으로 완벽하게 이제 고정을 했습니다. 네, 이상 부산의 정대성이라는 분의 300B 앰프를 제가 수정을 하였고요. 이 변경된 상황을 정대성이라는 분한테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만드시는 앰프들은 이 회로도로 아마 만드시지 않을까 싶고, 저의 뭐 청음력을 바탕으로 한 수정된 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하셔서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최종 제가 수정한 이 앰프의 청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70만 원짜리 300B 부산에 계신 정대성 분의 300B 진공관 앰프 수정본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준비가 됐나요?